13만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가까이 서로의 가장 힘든 시기를 익명으로 다독여주던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선언문 같은 건데요. 코리안 매니아라는 커뮤니티의 당사자 활동가 모집 공고예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냥 봉사자 모집인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통 움직임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정말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도 전문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뭐 정책 제안이라던가 실태 조사 같은 걸요. 고통을 직접 겪어본 당사자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이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코리안 매니아라는 곳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05년 7월에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와, 역사가 진짜 오래됐네요. 거의 20년이죠. 네, 20년. 회원수가 13만 명이면 이거 작은 도시 인구 아닌가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커뮤니티로는 그냥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성원들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분들까지. 네, 보호자, 심지어는 관련 분야 전문가나 그냥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환우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인지 이 커뮤니티의 목표도 정신건강 문제로 고립된 이들에게 따뜻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와 치유를 돕는 것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지난 20년간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24시간 열려있는 비공식 상담소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특히 공고문에 동병상련의 연대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 동력이거든요. 동병상련. 네, 병원이나 상담센터가 줄 수 없는 종류의 위로와 지지가 분명히 있어요. 나도 당신이 겪는 거 정확히 알아요.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이 어떨 땐 어떤 전문적인 조언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거든요. 지난 20년간 바로 그 힘으로 13만 명의 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게 20년간 끈끈하게 다져온 연대랑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한 온라인 지지 그룹을 넘어서 비영리 활동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년이 지난 지금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마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쌓였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수많은 사연과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이상 우리 문제를 남한테만 맡겨둘 순 없다.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런 집단적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어떤 답답함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도 있을 거예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이제는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되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이 당사자 활동가 모집은 그 모든 배경이 딱 응축된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그 활동가의 자격을 환우 당사자 및 그 가족으로 딱 한정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경험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자격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운동의 정체성인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던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주체로의 전환.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공고문에 나오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가짐이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봐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여로 나아가려는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선언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죠. 총괄 리더 사과나무님을 포함해서 총 9명의 활동가를 모집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 멘토가 되어주는 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활동 내용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거의 작은 연구소나 싱크탱크 수준이던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들의 진정성이랑 비전을 딱 느꼈어요. 감정적인 호소나 개인적인 경험담 나누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죠.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정신건강 관련 심층 자료조사 및 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최신 치료법, 재활 프로그램 이런 걸 직접 찾아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전문 연구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근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해외에 A라는 정책 사례를 보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국내 B제도는 이런 맹점이 있으니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는 거죠. 설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이 움직임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정책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환우와 가족들의 필요를 담은 실태조사를 직접 기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낼 보고서랑 정책 제안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공고의 예시로 든 돌봄의 고충 및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이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그 보고서는 아마 딱딱한 통계 수치로만 채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13만 명 커뮤니티에 지난 20년간 쌓인 그 익명의 절절한 사연들 있잖아요. 새벽 3시에 공황 발작을 겪는 자녀를 밤새 간호한 부모님의 기록이라던가 정신과 약값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는 청년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생생한 서사들이 데이터랑 결합된 보고서라면 어떤 공무원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13만 명의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어떤 연구기관도 확보하기 힘든 거대한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계와 보고서라는 사회적 언어로 번역해낼 수만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다회 연합 행사 기획 및 실행이에요.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다른 단체들이랑 연합해서 세미나도 열겠다.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네요. 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활동이 또 의미심장해요. 커뮤니티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지원.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밖으로 나가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작점인 23만 명의 온라인 공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도 계속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부 동력을 계속 충전하면서 외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역할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번역과 설계의 주체가 바로 당사자라는 점이 이걸 특별하게 만드는 거고요. 활동 방식도 되게 흥미로워요.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지역이나 나이 제한도 없고요. 전국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열정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방식 같아요. 그렇죠.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럼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모집 공고는 이런 일을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데 이 공고는 이 활동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자체가 당신의 성장과 치유의 과정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소극적인 위안을 넘어서 나의 고통이 사회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내 아픔이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잖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공고문에서는 그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문성 강화예요.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기획 같은 실무 역량을 키워서 비영리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헌을 통해 얻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신의 노력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걸 직접 목격하는 경험이죠. 오랜 시간 무력감에 시달렸을 수 있는 분들에게 나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감각을 되찾아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일 텐데요. 바로 성장과 치유네요. 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회복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료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게 가장 깊은 정서적 지지와 치유를 제공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그렇게 변화된 사회가 다시 개인의 회복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도 훌쩍 성장해 있는 경험,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군요. 정말 멋진 설계네요. 고통의 경험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문성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가치관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 공고는 단순한 구인 광고가 아니에요. 경험의 전문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제시하는 선언문이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영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3만 명이 모인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익명의 지지와 연대라는 무형의 자산을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상의 공감과 위로가 어떻게 현실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회적 실험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결국 누가 전문가인가?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분야는 의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같은 제도권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들을 위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 모델은 당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절실한 시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휘질한 환우 혹은 특정 사건의 피해자 그룹처럼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외부 전문가를 찾아야만 했던 수많은 소수자 집단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경험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외부의 전문가나 시스템에 의존해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본 코리안 매니아의 사례처럼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구하고 보고서를 쓰고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는 도구와 판을 마련해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